자, 소방혼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죠. 바로 소화 이론 및 소화 약제 파트의 핵심 기출문제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5개 문제를 통해서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걸 넘어서요. 각 소화 약제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의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볼 겁니다. 아마 헷갈렸던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정리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이 파트는 그냥 단순 암기로 접근하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각 약제의 특성하고 숫자들이 서로 막 얽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각 개념이 실제 문제에서 어떤 키워드로 또 어떤 함정으로 등장하는지 파악하고 실전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 보시죠.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념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26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문제 나갑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포 소화약제는 저발포형과 고발포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중 고발포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보기는 1번 1%형, 2번 1.5%형, 3번 2%형, 4번 2.5%형입니다. 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뭐랄까 약속과 같은 규격이라서 명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해요. 합성 계면 활성제포를 고발포용으로 쓸 때의 농도 규격은 딱 세 가지. 1%, 1.5%, 2%입니다. 아, 딱 세 가지군요. 네, 2.5%라는 규격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런 숫자 문제는 헷갈리게 만들려고 내는 거라 이 세 가지 숫자는 눈에 확실히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1, 1.5, 2.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 조합이라 오히려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자, 다음 2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할론 소화약제를 구성하는 할로겐 쪽 원소의 화재에 대한 소화 효과를 큰 것부터 나열한 것 중 옳은 것은? 보기는 이렇습니다. 1번 FClBrI, 2번 FIClBr, 3번 IBrClF, 4번 IClBrF. 정답은 3번, IBR, CLF 순서입니다. 여기서 핵심 원리는 부촉매 효과인데요. 이게 원자량이 클수록 강력해진다는 점이에요. 원자량이 클수록이요? 네,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불이 나는 연쇄 반응을 쓰러지는 도미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도미노요? 네네. 할로겐 원소들은 이 도미노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연쇄 반응을 끊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불소 F는 가벼운 조약돌 같고 요오드, I는 아주 무거운 벽돌 같은 거죠. 아, 어느 쪽이 도미노를 더 확실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무거운 벽돌이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원자량이 클수록, 즉 무거울수록 연쇄 반응을 끊는 힘이 강해지는 거군요.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무거워지니까 요오드, 브롬, 염소, 불소 순서가 맞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전기 음성도는 불소가 가장 크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다른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이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어서 28번 문제입니다. 소화 분말 중 열분해로 인하여 부착성이 좋은 메타인산이 생성되어 A급 화재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하는 소화약제는 1번 제3종 분말, 2번 제2종 분말, 3번 제1종 분말, 4번 제4종 분말. 정답은 1번 제3종 분말입니다. 이 문제는 메타인산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다면 1초 만에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건 거의 공식이에요. 제3종 분말의 주성분인 인산 암모늄이 열을 받으면 녹으면서 끈적끈적한 액체로 변하는데 이게 바로 메타인산입니다. 아, 그 끈적끈적하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이 끈적한 메타인산이 불붙은 나무나 종이 표면에 착 달라붙어서 코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타는 물건을 비닐 랩으로 감싸버리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산소가 닿을 틈을 아예 안 주는 거죠. 이걸 방진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효과 덕분에 제3종 분말이 유일하게 A급 일반 화재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네요. 29번입니다. 다음 원소 중 할로겐 원소가 아닌 것은? 보기는 1번 염소 Cl, 2번 브롬 Br,
3번 네온 N이, 4번 요드 I입니다. 정답은 3번 네온 Ne입니다. 이건 뭐 서비스 문제에 가깝죠. 할로겐 원소는 주기율표 17쪽 원소들, 즉 불소, 염소, 브롬, 요드 등을 말하고요. 네온은 18쪽, 다른 원소들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룹에 속해 있죠. 좋습니다. 다음은 화학 반응식이네요. 3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의 반응식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이 NHCO3가 화살표 괄호 더하기 CO2 더하기 H2O입니다. 보기는 1번 Na2CO3, 2번 Na2O, 3번 Na2O2, 4번 NaOH.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반응식은 제1종 분말, 즉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의 식인데요. 화학식을 보고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반응 전후에 원자계 수만 맞춰보면 돼요. 퍼즐 맞추기 같은 거죠. 아, 퍼즐 맞추기요? 네, 반응 전 왼쪽을 보면 나트륨 2개, 수소 2개, 탄소 2개, 산소 6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반응 후 오른쪽에서 이미 나와 있는 CO2와 H2O에서 원자를 세서 빼보는 거예요. CO2에서 탄소 하나, 산소 둘, H2O에서 수소 둘, 산소 하나. 이걸 빼면 남는 건 나트륨 2개, 탄소 1개, 산소 3개죠. 이 원자들을 조합하면 자연스럽게 Na2CO3 탄산나트륨이 만들어집니다. 할론 넘버링 규칙에 관한 문제군요. 31번입니다. 다음 기호 중 할론 1212를 화학 기호로 옳게 표시한 것은 1번 CbrCl2f, 2번 CF2ClBr, 3번 C2FClBr, 4번 CbR2ClF.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암기 공식이 있죠. 할론 넘버의 4자리 숫자는 순서대로 탄소, 불소, 염소, 브롬의 원자 개수를 의미합니다. 아, CFClBr 순서요? 네, CFCBr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1211은 탄소 1개, 불소 2개, 염소 1개, 브롬 1개를 의미하니까 이건 화학식으로 쓰면 CF2ClBr이 되는 거죠. 특정 물질의 물성치를 묻는 문제네요. 32번입니다. B점이 영하 78.5도씨인 소화약제는 1번 이산화탄소, 2번 할론 1301, 3번 할론 1211, 4번 할론 2402. 정답은 1번 이산화탄소입니다. 영하 78.5도씨라는 온도는 이산화탄소의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이 아이스, 즉 고체 이산화탄소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날아가는 그 승화점이 바로 이 온도거든요. 아, 드라이 아이스가 녹는 온도군요. 그렇죠. 이산화탄소의 대표적인 특성이니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충전비 문제입니다. 33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소화기용 용기에 충전 시 충전비는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번 1.5, 2번 1.7, 3번 1.9, 4번 2.1. 정답은 1번 1.5입니다.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의 충전비는 법규상 1.5 이상 1.9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얼마 이상이냐고 물었으니까 최소값은 1.5가 답이 되죠. 그런데요, 이 충전비라는 개념이 정확히 왜 중요한 건가요? 그냥 가득 채우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충전비는 용기 부피, 리터를 충전가스 질량, 킬로그램으로 나눈 값인데 쉽게 말해서 가스 1kg당 얼마만큼의 공간을 주느냐는 의미예요. 아, 공간의 개념이군요. 네, 만약 너무 많이 채워서 충전비가 1.5보다 작아지면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갔을 때 액체 이산화탄소가 팽창하면서 용기 내부 압력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와, 위험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라는 규정인 셈이죠. 아, 안전과 직결된 규정이군요.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네요. 34번 가겠습니다. 할론 소화약제의 특성을 바르게 기술한 것은 1번 가연성 액체 화재에 대하여 소화 속도가 매우 크다. 2번 설비 전체로서의 중량 또는 용적이 매우 크다. 3번 전기 절연성이 적다. 4번 일반 금속에 대하여 부식성이 크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할론 소화약제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유료 화재, 즉 B급 화재를 순식간에 진압한다는 점입니다. 소화 속도가 정말 빠르죠.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설비는 작고 가벼우며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서 통신기기실 같은 곳에 적합하고 부식성도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소화 후에 잔여물이 남지 않아 비싼 장비를 보호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군요. 맞습니다. 환경 관련 용어 문제네요. 35번입니다. 대치 소화약제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 중 지구온난화 지수를 나타내는 약어는 1번 ODP, 2번 GWP, 3번 NOAL, 4번 LOAL. 정답은 2번 GWP입니다. 글로벌 워밍 포텐셜의 약자죠.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일로 기준 잡았을 때 다른 가스가 얼마나 더 큰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죠. 아, 이 문제에 나온 용어들은 모두 중요해서 세트로 알아두셔야 해요. ODP는 오존 파괴 지수, NOAL은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농도, LOAL은 독성이 나타나는 최소 농도를 의미합니다. 다음 36번입니다. 액체 상태의 할론 111 소화약제에 대하여 부식성이 가장 큰 금속은 1번 청동, 2번 니켈, 3번 구리, 4번 알루미늄. 정답은 4번 알루미늄입니다. 아까 할론이 일반적으로 부식성이 적다고 했지만 특정 금속과는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알루미늄에 대한 부식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할론 저장 용기로 알루미늄 합금을 쓸 때는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부식 방지를 위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37번으로 넘어가죠. 분말 소화 설비에서 분말 약제의 가압용 가스로서 적당한 것은 1번 질소, 2번 산소, 3번 수소, 4번 아세틸렌. 정답은 1번 질소입니다. 분말 소화약제는 밀가루처럼 스스로 뿜어져 나갈 힘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고압의 가스로 밀어줘야 하는데 이 가스는 당연히 불을 더 키우거나 스스로 폭발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불에 타지도 않고 다른 물질과 반응도 잘 안 하는 불활성 기체, 즉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합니다. 산소는 불을 키우고 수소랑 아세틸렌은 폭발할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되겠네요. 네,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할론 211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네요. 38번입니다. 할론 211의 성질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1번, 약간 달콤한 냄새가 있다. 2번, 전기의 전도성이 없다. 3번, 공기보다 무겁다. 4번, 증기압이 크지 않아서 소화기용으로는 사용치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할론 211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설명이죠. 할론 211은 증기압이 아주 적절해서 상온에서 액체로 저장했다가 방출 시에 기체로 쉽게 변하기 때문에 휴대용 소화기 약재로 정말 널리 쓰였습니다. 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명백하게 틀렸군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맞는 특성입니다. 다음은 독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39번. 다음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중 독성이 가장 약한 것은 1번 할론 121, 2번 할론 1301, 3번 할론 1011, 4번 할론 2402. 정답은 2번 할론 1301입니다. 할론 소화약제 중에서는 이 할론 1301이 독성이 가장 약해서요.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의 전역 방출 설비, 그러니까 공간 전체의 가스를 방출하는 설비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인체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 때문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의 핵심 물성치를 다시 묻네요. 40번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물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임계온도 93.5도씨, 증기비중 0.65. 2번 임계온도 31.35도씨, 증기비중 1.529. 3번 임계온도 132.3도씨, 증기비중 1.529. 4번 임계온도 53.5도씨, 증기비중 0.96. 정답은 2번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중요한 특성 두 가지를 정확히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임계온도는 약 31도씨. 이 온도 이상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액화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증기비중은 약 1.52로 공기보다 1.5배 정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방출되면 바닥부터 깔리는 특성을 보이죠. 이 두 숫자는 이산화탄소의 핵심 프로필이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정 장소에 적합한 소화약제를 고르는 문제군요. 41번, 차고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분말 소화약제로 적대한 것은 1번, 제1종 분말, 2번, 제2종 분말, 3번, 제3종 분말, 4번, 제4종 분말.
정답은 3번입니다. 차고나 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어떤 상황일지 상상해보면 쉽습니다. 자동차는 시트 같은 내장재, 즉 A급, 그리고 기름, B급, 배터리나 전기 배선, C급이 모두 합쳐져 있잖아요. 아, 복합적인 화재네요. 그렇죠. 이런 복합적인 화재에 모두 대응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A, B, C급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는 우리가 흔히 ABC 소화기라고 부르는 제3종 분말 소화약제가 가장 적합합니다. 가장 흔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42번, 물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물의 비열은 1캘로리 킬로그램 퍼 C도이다. 2번, 100도씨 1기압에서 증발 잠열은 약 539 캘로리 퍼 킬로그램이다. 3번, 물의 비중은 0도에서 가장 크다. 4번,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로 바뀌면 최적이 증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그야말로 함정 문제입니다. 아, 저도 언뜻 보면 0도에서 어니까 그때가 가장 무거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도씨에서 밀도, 즉 비중이 가장 큽니다. 4도씨보다 온도가 내려가도 오히려 가벼워지기 때문에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거고요. 아, 그 물의 4도씨 예외성이라는 게 바로 이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물이 왜 뛰어난 소화약제인지를 보여주는 핵심 특성들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포소화약제의 종류를 묻는 문제네요. 44번, 저팽창포와 고팽창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포소화약제는 1번 단백포, 2번 불화단백포, 3번 합성 계면활성제포, 4번 수성막포. 정답은 3번 합성 계면 활성제포입니다. 포소화약제 중에서 저발포와 고발포 양쪽 모두에 사용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는 이 합성 계면 활성제포가 유일합니다. 유일한 멀티플레이어군요. 네, 다른 약제들은 대부분 저발포 전용이거든요. 이 다재다능함이 합성 계면 활성제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44번,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1번 인산암모늄, 2번 탄산수소 나트륨, 3번 탄산수소 칼륨, 4번 탄산수소 칼륨 더하기 요소. 정답은 1번 인산암모늄입니다. 아까 28번에서 메타인산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나왔었죠. 복습 차원에서 다시 정리하면 1번 인산암모늄은 제3종, 2번 탄산수소 나트륨은 제1종, 3번 탄산수소 칼륨은 제2종, 4번 탄산수소 칼륨에 요소를 더한 것은 제4종 분말의 주성분입니다. 각 분말과 주성분은 반드시 짝을 지어서 외워두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에 힌트가 있는 문제 같네요. 45번입니다.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인 IG541의 성분이 아닌 것은 1번 질소, 2번 아르곤, 3번 헬륨, 4번 이산화탄소. 정답은 3번 헬륨입니다. 그 이름에 비밀이 숨어 있죠. IG-541의 숫자 541은 바로 성분 비율을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아, 정말요? 네, 첫 번째 5는 질소 N2가 약 50%, 정확히는 52%고요. 두 번째 4는 아르곤 AR이 40%, 세 번째 1은 이산화탄소 CO2가 약 10%, 정확히는 8%라는 뜻입니다. 와, 이름 자체가 그냥 레시피였네요. 이건 정말 재미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만 알면 성분을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헬륨은 이 레시피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46번 문제도 비슷한 유형 같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중 HCFC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보기는 1번 IG541, 2번 HFC23, 3번 FK-5-112, 4번 HCFC 블렌드 A.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문제에서 답을 그냥 알려주고 있죠. HCFC를 포함하는 것을 물었으니 이름에 HCFC 블렌드 A라고 명시된 4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보너스 문제군요. 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4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큰 것은 1번 할론 1111, 2번 할론 2402, 3번 할론 1301, 4번 할론 1011. 정답은 3번 할론 1301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러게요. 아까 39번에서는 할론 1301이 사람에게는 독성이 가장 약해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환경에는 가장 치명적이라는 거잖아요.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론 1301의 분자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분자가 안정적이라서 인체 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독성이 약한 반면 그 안정성 때문에 대기권으로 올라가서도 수십 년간 파괴되지 않고 성층권까지 도달해서 오존층을 집중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와, 바로 이 치명적인 환경 문제 때문에 현재는 생산이 전면 금지된 물질이죠. 와. 장점이고 단점이 되는 경우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다음 48번입니다. 에스테르가 알칼리의 작용으로 가수분해되어 알코올과 산의 알칼리염이 생성되는 반응은 1번 중화 반응, 2번 산화 반응, 3번 비누화 반응, 4번 수소화 반응. 정답은 3번 비누화 반응입니다. 지문이 비누화, 즉 사포니피케이션의 정의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이 소방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식용유 화재, K급 화재 때문입니다. 뜨거운 식용유에 K급 소화약제, 즉 강화액을 뿌리면 이 비누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름 표면에 비누 거품 같은 막이 생깁니다. 아, 그 막이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끄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문제 남았네요. 49번입니다.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색상은 1번 백색, 2번 보라색, 3번 다몽색, 4번 회색. 정답은 3번 다몽색입니다. 분말 소화약제는 종류를 쉽게 구분하려고 법으로 색깔을 정해뒀습니다. 이것도 필수 암기사항이죠. 제1종은 백색, 제2종은 담자색 또는 보라색, 제3종은 다몽색, 제4종은 회색입니다. 아,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그 빨간 소화기 안에 들어있는 분말이 바로 이 다몽색의 제3종 분말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소화약제 중 HCFC 125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1번 CHF2, CF3, 2번 CHLF2, 3번 CF3, CHFCF3, 4번 C4, F14.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건 청정소화약제의 명명법 규칙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론과는 규칙이 다른데요. 세 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100의 자리 숫자는 탄소의 수 빼기 1, 10의 자리 숫자는 수소의 수 더하기 1, 1의 자리 숫자는 불소의 수를 의미합니다. 아, 좀 복잡하네요. 네, 이 규칙에 따라 125를 역으로 계산해보면 100의 자리 1은 판소수가 1 더하기 1 해서 2개, 10의 자리 2는 수소수가 2 빼기 1 해서 1개, 1의 자리 5는 불소수가 5개라는 뜻이 됩니다. 즉, C2H5의 구조를 가져야 하고 보기 중에서 이 구조를 만족하는 것은 1번뿐입니다. 네. 이렇게 50번 문제까지 소화 이론 및 소화약제 파트의 핵심 문제들을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단순히 답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원리까지 함께 살펴보니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룬 소화약제들은 각각의 장단점과 사용처가 명확하게 나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국보급 문화재가 가득한 박물관이나 한치의 오작동도 용납되지 않는 병원 수술실에 소방안전관리자라면 어떤 소화 설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불을 끄는 효과는 물론이고 소화 후에 남는 2차 피해, 즉 물이나 분말로 인한 쇠손까지 고려해야 할 겁니다. 이처럼 시험 문제를 실제 상황에 대입해서 최적의 답을 고민해보는 훈련이야말로 여러분의 지식을 살아있는 진짜 실력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